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점심때마다 끼니를 해결하러 가는 식당이 한 곳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저를 대하는 식당 아줌마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남자가 그리워서 그런 건지, 정말로 총각인 저한테 관심이 있어 그런 건지 확실히 모르겠더군요. 저는 나이 많은 아줌마에게는 딱히 관심이 없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아줌마가 40대거든요. 게다가 저는 총각이었고 여자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20대 초중반의 어린 아가씨들이었지. 한 번도 연상녀나 특히 애 딸린 아줌마는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다른 여자에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식당 아줌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시키지도 않은 고기 반찬을 내온다거나 아줌마의 옷차림이 갈수록 과감해져서 제 앞에서 허리를 숙여 밥을 차려줄 때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점점 더 저를 꼬시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아줌마는 엄청 미인은 아니었어도 그다지 떨어지는 얼굴도 아니었고 몸매는 참 좋았습니다. 40대 아줌마치고는 탄력도 있고 피부도 희고 얼굴에 잡티가 별로 없었죠. 이제껏 여자를 만나오면서 연상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었지만 아줌마랑 친해질수록 저를 묘하게 대하는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꽤 많은 큰 회사를 다니다가 1년 전에 퇴사하고 작은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점심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판에 자기 밥을 알아서 먹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기는 사장님과 이사님 포함하여 10명 정도로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문제는 다른 직원들의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하나같이 맵고 짜고 자극적이라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사장님 식사 시간이 정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눈치 보며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았고요. 저는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편인데 살면서 이런저런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 밥 먹는 속도를 맞춰야 하고 정신없이 먹다 보니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요즘엔 점심시간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심각하게 회사에 점심 식사를 따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입맛에 딱 맞는 식당을 찾아서 매일 점심 식사를 혼자서 하게 되었죠. 처음에 갔을 때는 식당 이모가 좀 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고 친정 조카분이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줌마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같은데 허리가 완전 개미허리였고 피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솔직히 뒤태만 보면 아가씨라고 착각할 정도였고 나이 많은 아줌마를 보고 처음으로 여자라고 느껴봤네요. 게다가 음식 하나하나가 제 입맛에 어찌나 잘 맞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전에 다니던 구내식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하고 맛 좋은 음식들이어서 매일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아줌마와 대화도 잘 통하고 가끔 식당에 형광등이 나가거나 힘든 일거리가 생기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가한 오후에는 식당에서 아줌마와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노닥거리며 놀다 오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말장난도 할 정도로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그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술 한잔 하자고 말입니다. 애 딸린 아줌마라도
남녀 사이에 서로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아줌마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쁘냐? 여자로서 괜찮냐? 그러길래 저도 술김에 예쁘다.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해버린 겁니다. 남편과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애 2명이랑 산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동안 이혼을 안 해줘서 곤욕이었다고. 근데 이제 혼자 살게 되니 홀가분하다고 하면서 외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집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허전하다며 자꾸 자기 집에 잠깐 갔다가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미리 대리운전까지 불러서 저를 차에 태우는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단둘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나 틀어놓고 아무 말 없이 있는데 평소에도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도 그날따라 너무 어색한 겁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는데 분위기는 점점 이상야릇해지고 저는 어찌할 줄을 몰라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먼저 다가왔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 신호탄을 쏘는 겁니다. 키스를 하며 제 몸을 쓰다듬다가 아래로 내려가서는 본격적으로 자극하더군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는 그녀의 얼굴에다가 아주 듬뿍 뿌려졌습니다. 맛있다면서 계속 잡고 흔드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지금은 사귄 지 아직 5달밖에 안 됐지만 아줌마랑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만나면 좋아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화끈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애 초부터 문제되던 게 있어요. 바로 하루에 수십 통씩 카톡을 하며 어디야? 뭐해? 오늘 언제 올 거야? 사랑해 안 해?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등등 저의 모든 일상을 알려고 해요. 정말 귀찮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만 하면 곧장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무조건 그녀가 저희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다만 주는 게 아니고 꼭 뜨거운 밤을 보내야만 하거든요.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술은 자기가 있을 때만 마시고 24시간 붙어 있고 싶다고 하네요. 20대 여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40대 여자가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결혼도 한번 해보고 이혼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어린 남자친구한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와 알고 지내는 여자들과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랑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녀입니다. 일적인 용건 외에 다른 여자와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여사친들과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어 결국 만나러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거면 자기랑 헤어질 것을 강요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다른 여자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마음을 돌렸고 결국에 저희는 계속 만나게 되었고 저희 둘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만나면 서로 좋고 마음도 잘 맞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너무 잘해주는 그녀. 저에게 헌신하는 그녀. 뭐든지. 그런데 이 아줌마가 적당히를 모릅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말과 눈빛, 행동 모두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의 것들 때문에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안부 전화였죠. 그 모임에 총무라서 단순히 안부 연락을 한 겁니다. 웃으며 통화를 한 것도 오랜 시간을 통화한 것도 아니에요. 딱 3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여자라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벌써부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누구냐며, 왜 전화 왔냐며, 여자인 사람에게 연락이나 전화 오는 건 받지도 말라는 그녀. 솔직히 이런 여자는 처음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답답하고 질려서 싸움이 잦아졌어요. 어차피 아줌마랑 결혼할 생각도 아닌데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밤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이혼한 34살 돌싱남입니다. 전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한 번의 유산의 경험이 있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속 좁은 남자라며 답답하다고 하였지만 제 입장에서 아내는 자유분방을 넘어서 문란한 수준입니다. 그 문란함 때문에 전 아내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산도 하고 이혼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옷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고 몇 번이나 단정하게 입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자신의 개성이고 스타일이라면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남들이 제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도 야한 농담의 주제가 되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너무 좋아했기에 참고 넘겼습니다. 게다가 별다른 약속이 없는 한가한 금요일이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서 클럽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여자를 왜 결혼을 했나 제가 바보 같습니다. 이런 여자였지만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나서도 한가한 주말이면 친구들과 클럽을 갔습니다. 물론 수시로 영상통화도 하였고 절대 외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클럽 가는 것까지는 양보할 테니 제발 옷이라도 노출이 좀 적은 옷으로 입어달라고 하였지만 그럴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번 싸웠지만 아내는 절대 굽히지 않았고 결국 바보처럼 제가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말 때문인지 조용히 지내는 것 같더니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또 클럽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배가 부르고 몸매가 망가지기 전에 열심히 입어야 한다면서 노출이 심한 옷까지 입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경찰에 남편이 감금한다고 구해달라는 전화까지 한 후에야 클럽을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아내를 기다리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서 저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급하게 회사에 다음 주 연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동창들을 만나서 놀다 보니 아내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범죄자처럼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클럽을 간 사람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을 시골에서 보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나름 답답했던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시골에서 보낸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가 펑펑 울면서 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왔냐며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내에 대한 기분이 다 풀린 상태가 아니었기에 안기지 말라면서 아내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면서 소리치길래 알고 싶지도 않고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일일이 말해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한테 몹쓸 짓을 당했고 그 과정 중에 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쳤던 것인지 이미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나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고 어쩌면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이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이쁘게 생긴 여자가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거의 매주 클럽에서 흔들고 있으면 한번 꼬셔서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1초도 망설일 없이 남 탓할 것 없이 네 탓이니 억울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최소한 유산을 했으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임신해서 배가 불려오면 몸매 망가진다고 걱정 많았는데 이제 그럴 걱정할 필요 없으니 잘된 일 아니냐고 비꼬듯이 제 할 말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미쳤냐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방 앞에서 울면서 소리를 질렸고 방금 가지고 들어왔던 옷 가방을 다시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니까 추잡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하였습니다. 좀 전까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던 아내가 갑자기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면서 다시 아이도 가지고 얌전히 살겠다고 믿어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미 생각을 굳혔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혼 관련된 걸로 힘들게 하면 제가 지금 겪은 모든 일들은 회사 게시판에 올려서 이혼 찬반 공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더니 더 이상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쩌다가 아내와 마주치게 되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내면서 나름 이혼한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회사 게시판에 아내가 퇴사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맨날 돈돈돈 거리던 여자인데 나름 연봉을 좋은 우리 회사를 두고 퇴사를 한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처갓집에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랑 이혼하면서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를 자식 취급 안 하겠다면서 면을 끊자고 하셨던 상황이라 돈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름 궁금해져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차단했었던 아내의 SNS를 들어가 보니 머리도 벗어지고 나이도 제법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느껴지는 상황이 돈 많은 노인네가 같아 보였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돈돈돈 하더니 결국 한 살이라도 젊고 몸매와 외모가 그나마 받쳐줄 때 나이가 많든 머리가 벗어졌든 무조건 돈 많은 남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 따라서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저런 여자와 결혼했었다는 것이 괜스레 기분도 나쁘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혼 직전까지도 잘하겠다면서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었기에 한 번쯤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재결합을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결혼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순간까지 유산하고 몹쓸 짓 당한 거에 대해서 위로 한 번 안 해주고 아내 탓이라면서 내 앞에서 그만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미안했었는데 그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SNS에 요번 결혼에는 클럽 자주 가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글을 남기려다가 꼭 참았더니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나는 그 밤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은 동료이자 활기찬 모임으로 유명한 혜진의 아파트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에서 시작되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사실 나는 거의 가지 않으려 했다. 한 주 동안 쌓인 피로가 컸지만 좋은 음악과 와인의 유혹이 결국 나를 설득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대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압도적이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 덕분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와인 한 잔을 집어들고 창가 근처에 자리 잡아 사람들을 관찰하며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그녀들이 눈에 들어왔다. 혜진의 친구인 민지와 소영이 주방의 임시바 근처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들은 단연 돋보였다. 민지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파티의 조명 아래 빛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반면에 소영은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녀의 온화한 눈빛은 묘한 매력을 자아냈다. 나는 민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전 파티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소영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그녀들에게 다가갈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녀들이 먼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소문난 서준 씨가 등장했네. 민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 올 줄 알았어. 나는 어색한 자신감을 내세우며 웃었다. 혜진의 파티가 그렇게 유명하다길래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지 옆에 있던 소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녀는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망한데요? 나는 즉석에서 잔을 들어 올리며 답했다. 민지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유망하다니? 그 이상으로 만들어줄게. 대화는 캐주얼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맴돌았다. 민지는 외향적이고 직설적이었고 소영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매력적이었다. 그녀들은 마치 한 팀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는 느낌을 주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우리는 웃고 건배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와인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었고 웃음은 더욱 쉽게 터져나왔으며 시선은 점점 길어졌다. 혜진은 가끔씩 와서 우리가 파티를 즐기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우리의 작은 세계는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민지가 발코니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파티의 소음에서 벗어난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알아요? 소영은 30살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리스트가 있대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깼다. 소영은 놀란 듯 민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스트? 나는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소영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도시 쪽으로 돌렸다. 별거 아니에요. 단지 나이 들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민지는 웃으며 베란다 난간에 기대었다. 별거 아니라고? 웃기지 마. 그녀의 리스트는 누구라도 해보고 싶어 할 만한 걸로 가득해. 사실 네가 그중 하나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금 수줍어 보였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는 분명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지만 단순히 재미로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우리 셋 사이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다. 마치 규칙이 없는 게임 속에 있지만 암묵적인 의도가 뚜렷한 그런 느낌이었다. 소영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냥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럼 넌 어때?
민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완전히 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을 해본 적 있어?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무언가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도전의 시선처럼. 왠지 그녀의 질문이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나는 가볍게 대답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은 가능성은 있죠.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좋아. 더 많은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지. 민지는 특유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 모든 반응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영은 여전히 난간에 기대어 와인잔을 가만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우리 둘 사이를 오가며 그 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공간에 맴도는 에너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고 아파트 안에서 들리던 파티의 소음은 멀리서 들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서준 씨, 지금까지 네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은 뭐였어? 민지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도발적인 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시간을 벌기 위해 머뭇거렸다. 소영의 모험 리스트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망설이며 말했다. 순간에 맡겨지는 걸 좋아한다고 할까요? 민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분명히 흥미로워했다. 아, 네가 운명에 맡기는 스타일이라는 거네. 그거 흥미롭다. 그녀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 운명이 지금 뭔가를 제안하고 있다면? 그녀는 소영을 바라보았다. 이제 소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전보다 덜 어색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에는 지금 상황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의도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기엔 운명이 널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소영은 살짝 웃으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내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민지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해야 할 무언가를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아 수많은 가능성을 암시했다. 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순간은 꿈속에 갇힌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민지와 소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녀들 사이의 독특한 유대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어떤 연결처럼 보였다. 민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내 피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멈췄다. 그래서 서준 씨? 그녀는 조금 더 부드럽고 여전히 의도를 담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는 되어 있어? 나는 정확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동시에 단어가 필요 없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들은 그 순간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끌고 있었고 나는 전혀 반대할 마음이 없었다. 민지는 내 팔에 손을 올렸다. 그저 가벼운 터치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이제 내 옆에 섰다. 그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영은 와인잔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마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마도 운명에 맡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서준 씨에게 보여줘야겠네요. 민지 소영은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민지는 낮고 허스키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듯했다. 소영,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밤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멈췄다. 하지만 너 준비됐어야 해, 서준. 나는 침을 삼켰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소영은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나가자 민지는 와인잔을 집어들고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따라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강렬한 빛이 담겨 있어 눈을 뗄 수 없었다. 우리는 아파트를 가로질러 춤추고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민지는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그곳에서는 음악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방에 들어가자 민지는 문을 닫고 그곳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소영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이번에는 훨씬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운명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다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문에 기대어 있던 그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도전적이고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소영은 한편으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가까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가볍게 움직이며 내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준,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민지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선 그냥 느끼면 돼. 민지는 천천히 다가오며 방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은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내 손 위로 손가락을 지나가며 가벼운 터치를 남겼다. 그 터치는 미묘하지만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소영은 살짝 뒤로 물러서며 민지가 그 공간을 차지하도록 했다. 그녀들의 자세에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자발적인 듯한 순간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네가 여기 있다는 건 여기 있고 싶어서라는 거잖아. 민지가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왜 망설이는 거야? 나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방 안의 에너지는 거의 손에 잡힐 듯했고 주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음악도 목소리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도시의 불빛도 없었다. 오직 그녀들과 그 순간만이 있었다. 소영은 다시 다가왔고 이번에는 손끝으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터치는 민지와는 달랐지만 더 섬세하면서도 똑같이 강렬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백만 가지의 약속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지가 맞아요. 그녀는 속삭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만약에 라는 생각을 잇는 밤이에요. 민지는 낮게 웃으며 머리를 살짝 기울여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거니까요. 방 안의 긴장감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민지는 한 발 더 다가왔고 소영은 여전히 내 옆에 있으면서 그녀의 따뜻함이 나에게 전해졌다. 그녀들의 매력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했고 모든 움직임이 마치 치밀하게 짜인 춤 같았다. 민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가락으로 내 셔츠를 살짝 스치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소영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우리가 모두 연결된 듯한 위치를 잡았다. 마치 이 순간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주는 것 같았다. 긴장을 풀어요. 서준 씨. 민지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날 밤의 나머지는 감각과 감정의 흐릿한 연속이었다. 각 터치, 각 시선, 각 미소가 어우러져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민지는 강렬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소영은 부드럽고 세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단순히 대담한 순간을 넘어서 깊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결코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해가 창문 너머로 떠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민지가 가장 먼저 일어나 팔을 쭉 뻗으며 인생 최고의 상을 받은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녀는 나를 바라본 뒤 소영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소영은 여전히 내 옆에 누워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만족과 안도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잊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그녀는 거의 수줍은 듯하지만 의미가 가득 담긴 톤으로 대답했다. 나는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보며 피곤함과 성취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에 어떤 것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꼭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옆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한 모금을 마시며 순간을 축하하듯 보였다. 이 정도면 당신도 충분히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 같죠, 서준 씨? 그녀는 나를 향해 윙크하며 방을 나섰다. 소영은 잠시 더 머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걸 쉽게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며 일어나 민지를 따라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몇 분 동안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으며 멍하니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지만 내게는 마치 세상이 몇 시간 동안 멈춘 것 같았다. 그 밤은 단순히 특별한 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한 순간이었다. 와인잔이 아직 반쯤 남아있기에 그것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민지와 소영이 맞았다. 나는 결코 그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